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큰 아이와 5살짜리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제 남편은 시아버지가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시부모님께서도 엄청 저를 예뻐해 주세요. 남편도 결혼 초기나 지금까지 저에게 다정하고요. 제 아이들도 많이 아껴주죠. 사실 제 첫째 아들은 지금 남편의 친아이는 아니에요. 저는 사실 미혼모였어요.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친정에 맡기고 다시 일을 시작했죠. 그때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저는 아이 낳고 저를 받아준 유일한 회사여서 엄청 열심히 일했어요. 남들이 마다하는 거추장스러운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회사 사장님이신 시아버지가 저를 눈여겨보셨고 그때부터 예뻐라 해주셨죠. 남편도 저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제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고백을 받아줄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구애는 끊이지 않았어요. 1년간의 구애 끝에 저는 결국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도 결국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네요. 제 큰 아이가 5살 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시댁에서는 제 아이를 친손주처럼 예뻐해 주실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기대도 안 했죠.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저희 아이를 시댁에서는 너무나 예뻐해 주셨어요. 정말 친할아버지처럼 볼 때마다 용돈도 주시고 백화점에서 옷도 사주시고 시댁 갈 때마다 큰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탁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저희 아이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엄청 좋아했고 남편도 새아빠인 걸 알지만 없던 아빠가 생겨서인지 저보다 아빠를 더 잘 따를 정도였어요. 제가 해줄 수 없었던 걸 남편이 해줘서 그런 것 같았어요. 공놀이도 해주고 아이를 들쳐업고 장난도 쳐주고요. 미혼모 생활을 끝내고 제가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 사이에서도 아이가 생겨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주변에서는 아들, 딸 둘 다 낳고 시댁사랑, 남편 사랑 많이 받는다고 부러워했었죠. 그리고 이제 큰아이는 중학교를 갔고 엄마 아빠 때문에 사춘기라도 심하게 올까 걱정했는데 저희가 많이 신경 써줘서 그런지 구김없이 잘 자라고 아빠가 다른 여동생인데도 엄청 잘 챙기는 든든한 오빠가 되어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큰애 고등학교 입시 상담을 받으려고 학교에 찾아간 날이었어요. 그날 제가 안 가고 남편을 대신 보냈다면 제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 입시 상담 날 제 큰 아이의 친부를 보게 됐네요. 그 학교에서요. 제 큰 아이 학교의 교사로 만났네요. 불행 중 다행인지 담임쌤은 아니었고 큰아이 말로는 1학년 때 수업했던 선생님이라네요. 교무실에서 나오는데 제 아이의 친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다신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고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제 아이의 학교 선생으로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저는 황급히 학교를 도망치듯 나왔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그날 밤 밤새 악몽을 꿨네요. 남편은 컨디션이 안 좋냐고 물어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친부에게서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요.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아이의 친부였어요. 무슨 일로 전화를 했냐 했더니 15년 전에 아이를 낳은 거였냐 하네요. 자기 아이 맞냐고.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당신 아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라네요. 15년 전에 네가 내 애를 가졌다가 지웠어도 다시 애를 갖고 낳았어도 지금 네 아들 나이가 안 나온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사실 내 애 맞지 않냐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제 아이는 사실 10달 다 채우지 못하고 8개월째 출산해서 학교도 일찍 들어갔거든요. 정상대로 나왔다면 그 다음 해에 학교를 갔어야 해요. 제가 아무 말이 없자 친부는 아이를 자기가 데려가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애 아빠 따로 있으니 네가 데려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끊었죠.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데 무시했어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요. 문제는 아이였어요. 혹시나 친부가 아이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할까봐 너무 불안했죠. 그래서 며칠을 끙끙 앓다가 남편과 시아버지를 모시고 솔직히 털어놨어요. 아이 친부가 학교 선생인데 얼마 전에 처음 봤다고. 그런데 애를 달라고 한다고요.
시아버지는 그거 미친놈 아니냐며 역정을 내셨고 담배만 푹푹 피우셨어요. 남편은 크게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날 그렇게 화를 불같이 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 새끼 죽여버리겠다면서요. 임신한 여자친구 버리고 갈 땐 언제고 혼자 힘들게 낳아서 다 키워놨더니 이제 와 내놓으라는 거냐고요. 사실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아이를 지울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임신 소식을 당시에 아이 친부에게 털어놨을 때 결혼해서 책임진다고 큰 소리를 쳤었거든요. 그리고 친부의 부모님께 인사를 갔을 때 어디 근본도 없이 임신부터 해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남의 아들 인생 망치냐고 막말을 했어요. 임신해서 자기 아들 발목 잡냐고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했고 당시 친부는 자기가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결국 잠수를 타버렸어요. 저는 어쩔 도리 없이 친부의 연락을 기다렸고 뱃속의 아이는 어쩌지도 못한 채 점점 커가고 있었어요. 저는 만삭이 되었을 무렵 결국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을 했죠. 친정엄마는 이렇게 된 거 애 낳고 입양 보내고 새 인생 시작하라고 하셨고요. 애를 낳고 들려온 소식 친부가 임용고사에 합격하고 같은 학교 선생이랑 사귄 지 반년 만에 결혼을 한다네요. 제가 자기 애를 임신하고 애를 낳는 동안에 그 사람은 자기 인생 착실히 살고 있던 거예요. 아이를 낳고 보니 저도 악착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잘못 만나서 남한테 입양을 보내야 하는 게 아이는 뭔 죄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꿋꿋하게 키웠어요. 아이에게 아빠는 없지만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키워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유치원 보낼 쯤 돼서 남편 회사에 취직한 거고 승진하고 싶어서 죽도록 일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과 좋은 시댁도 얻은 거지만요. 제 남편과 시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서 저를 받아주신 거기에 친부 연락 얘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당장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학교에도 알릴 수 있다면 알리자고. 어딜 그런 놈이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선생질을 하냐면서요. 자기 아이는 모른 척하고 버린 놈이 교사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희가 이런 상의를 하고 있을 때 또다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친부의 엄마였죠. 한번 만났으면 한다고 하길래 저는 만나자 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 없고 오히려 떳떳하지 못할 건 그쪽이었으니까요. 친부의 엄마는 만나자마자 제게 돈 봉투를 건넸어요. 그간의 양육비라면서요. 그래서 제 돈으로 키웠는데 그쪽이 뭔데 양육비를 주시냐. 받을 이유 없다 했네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동안 네가 아들 낳아 키우던 거 몰랐으니 못 준 거지. 이젠 우리가 데려가 잘 키울 테니 친부한테 보내라 하네요. 너 혼자 애비 없이 키우는 것보다 선생, 엄마 아빠 밑에서 잘 케어받는 게 낫다고요. 아직도 제가 미혼모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친부도 결혼했는데 아들 낳아 키우면 되지. 왜 제가 15년간 귀하게 키운 아이를 뺏어가냐고 물었더니 여자가 불임이라네요. 자기도 결혼하고 알았다면서 선생이라 좋아서 결혼시켰는데 진작 알았다면 저를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집에서는 며느리가 애 낳는 기계였던 거예요. 참나. 그래서 저는 이 돈 안 받을 거고 아이도 보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친부 엄마, 친자 소송 걸어서 뺏어올 거니까 더러운 꼴 보기 전에 조용히 넘기래요. 저는 더는 할 말 없다고 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아버지께 다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 역시 노발대발하시고 지들이 뭔 권리로 남의 집 귀한 아들, 귀한 손주를 달라 말하냐면서 화를 내시는데 마음이 아팠기도 했지만 제 아이를 피 한 방울 안 섞인 손주를 친손주처럼 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동도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하자는 대로 저는 다 따르기로 했고요. 그 후 며칠간은 친부와 친부집 부모에게서 전화가 미친 듯이 왔어요. 집 앞에도 찾아오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이대로 아이를 빼앗길까봐요. 결국 소송 걸었다는 소장도 우편으로 날라왔네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생각한 방법을 쓰기로 했네요. 아이는 학교를 그만두게 했고 집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 친부에게선 자기 애를 몰래 빼돌렸다고 쌍욕이 적힌 문자가 마구 날라오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전화를 걸었어요. 소송 걸려면 마음껏 해봐라.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니네 집 안 가도 내 새끼 좋은 아빠, 좋은 조부모 만나서 호강하면서 잘 살고 있다. 네가 해줄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잘 먹고 잘 쓰고 또 잘 크고 있으니 네가 나보다 애를 위해서 더 잘해줄 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애는 찾지 마라.
그 물가 비싸다는 영국으로 애가 보내달라는 유학 보냈다. 이보다 더 애를 위해 잘 해줄 수 있냐고 했죠. 그러니 발작하면서 니까짓게 도대체 어떤 돈 많은 남자를 꼬셨길래 애한테 영국 유학을 보내냐 하대요. 그건 네 알바 아니고 네 와이프, 니네 학교의 내용 증명 보내기 전에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아이 내놓으라고 연락하면 교육청에 알리겠다고 했어요. 니까짓게 뭔데 교육청에 민원을 넣냐. 자기는 그런 걸로 안 잘린다. 네 말을 누가 믿어주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들, 친손주 이상으로 사랑해주시는 친할아버지가 교육부 장관이랑 형님 아우하는 사이라고 했더니 말없이 끊더라고요. 학교에서 파면당하기는 싫었던 모양이죠. 저희 아들은 먼저 영국의 고모 집으로 보냈고요. 저희 부부와 막내딸도 곧 영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사실 예정된 이민이었는데 미친놈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가게 된 거네요. 유학은 아들이 먼저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께서 돈 다 지원해 줄 테니 가서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라고 하셨고요. 아이가 절 닮아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남편이 공부하는 습관을 잘 들여놔서 금세 전교 1등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물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자고 한 거죠. 앞으로 제 인생, 제 아들 인생에는 꽃길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